춥네요 오늘. 네, 좀 멋을 위해서 우리 우상이 멋을 포기할 수 없는 친구거든요. 네, 여러분들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 네. 여러분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 영화를 촬영을 했지만 실시간 스트리밍 참 어렵네요. 좀 뻘쭘하네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많이 뻘쭘한 상황인데 제가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들어가서 제가 안녕 해달라고 하면 안녕 한번 해주세요. 알았죠? 안녕해주세요. 네, 지금 제작보고회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기자님들 한번 안녕해주세요. 안녕.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뻘쭘할 줄 알았다고. 한 번만 안녕해주십시오. 자, 안녕. 네, 여러분들 실시간 스트리밍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메인 예고편 보고 계시면 제가 우리 조장호 감독님과 함께 다시 한번 등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 네. 안녕. 두 분 모시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와우. 자, 오늘 놀라운 오프닝을 함께 해주셨는데 강하늘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놀라운 오프닝이었고 제가 이 기획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되는 건가?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색다르게 인사를 전해봤는데 안녕하십니까, 스트리밍에서 우상 역할을 맡은 강하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장호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스트리밍의 연출을 맡은 조장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 긴장되시죠? 그럴 땐 안녕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자, 제작 보고회 사실 하늘 씨와 제작 보고회를 통해서 많이 만났었는데 굉장히 새로운 오프닝이었어요. 예. 그렇죠?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이렇게 라이브를 하게 될 줄. 네, 정말 제작 보고회를 나 혼자 하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기획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기자님들과도 함께 할 수 있고 뭔가 시작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사실 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좀 너무 재밌겠다. 잘하지 않았나요? 왜냐면 이 모든 멘트를 혼자 이끌어야 되는데 뭐 의상 이야기도 하면서 노래도 부르면서 아니 진짜 저는 우상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은 어떻게 나온 게 된 겁니까?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해야지 하다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최적화된 아. 배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우리 강하늘 씨가 스트리머로 데뷔했다는 소문이 지금 사실 영화계에 파다한데 이 작품 때문이겠죠? 스트리밍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근데 아까 경민 선배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 똑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상이 돼서 한번 해주세요. 예, 제가 범죄 전문 채널을 방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범죄를 어떠한 한 사건을 다루다가 그 사건에 연관돼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게 되면 이거 구독자 수라고 하죠. 이거 터지겠다. 예. 이거 조회수 터지겠다 해서 무조건 터진다. 거기에 이제 함몰돼서 생각이 그쪽으로 매몰돼 버려서 이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연쇄살인 사건의 단서만을 찾아서 가게 되는 실시간 스트리밍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대본을 처음 보고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그 대본 자체에서도 이게 정말 1인칭으로 그러니까 이 스트리밍하는 느낌으로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영화 대본들이랑 그 구성이 되게 좀 특이했었어요. 완전 다르죠. 네, 되게 많이 달랐어요. 근데 이게 되게 굉장히 좋은 기분이었고 뭔가 되게 신선하다라는 느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스트리밍 방송은 이제 우리 일상의 한 그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그쵸, 정도로 그쵸.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하는데 그런 현실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굉장히 재미를 갖춘 트렌디한 영화가 탄생한 것 같은데 감독님께 좀 여쭐게요. 이렇게 스트리밍이라는 작품을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셨던 건지. 네. 제가 스마트폰을 굉장히 늦게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당연히 유튜브란 매체도 굉장히 늦게 접하게 됐고요. 근데 한번 보다 보니까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너무 재밌었고, 그러니까 그 매체에 매혹됐다고 해야 되나. 그쵸. 네, 그래서 제가 범죄 이야기를 쓰는 사람으로서 이 매체를 꼭 한번 이용해서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는 강렬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한 여러 범죄 유튜버들을 찾아보게 됐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의 골격이 갖춰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스트리밍 방송을 접하게 되면서 빠져들게 되셨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함께 하게 되셨군요. 또 범죄 이야기를 워낙 쓰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보시는 관객분들이 좀 어떤 마음으로 이 작품을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십니까? 좀 뭐 아무 생각 없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와서 그냥 이제 빠져들게. 네, 90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보시고 나서 혹 나중에 유튜브나 이와 관련된 사건이 생겼을 때 저희 영화를 한번 좀 떠올리게 되신다면 굉장히 만든 사람으로서 행복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그 스트리밍 방송을 볼 때 막 심각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일상 속에 조금 나의 관심 분야를 이제 보려고 보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좀 보면 되겠군요. 좋습니다. 자,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을 실시간 방송으로 추적한다. 이런 설정과 함께 뭐 생생함 그리고 긴장감 모두 잡는 아주 짜릿한 소재, 재미가 있는 스릴러가 탄생을 했는데 배우들과 감독님께서는 또 이제 어떤 마음 그리고 어떻게 완성을 시켰는지 지금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작품에 임했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스트리밍이 완성이 됐는지 영상 만나보시죠. 예.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더욱더. 일단 영상 속에서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설정이 바로 외그입니다. 외그. 예. 스트리밍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한데 플랫폼이죠. 이 외그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우리 감독님이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가상의 플랫폼인데 가장 핫한 채널이라는 설정을 했고요. 근데 기존의 스트리밍을 하는 플랫폼이랑 흡사한 부분들이 많지만 가장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승자 독식 구조라는 거. 가장 자본주의적인 플랫폼인데요. 주간 방송 순위를 1위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없게 되거든요. 수수료를 안 낸다. 그래서 자기가 후원받은 금액과 광고 금액을 모두 가져가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위를 하는 스트리머랑 2위를 하는 스트리머랑 그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크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목숨을 걸고 1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승자 독식 네. 형식이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너무나 과열되게 만드는 그런 플랫폼이네요. 경쟁이. 야,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데 감독님 씩 웃으시는데 이거 너무 무시무시한데요 정말. 예. 자, 극 중에서 그 외그에서 그 승자 독식 구조의 그 외그에서 가장 핫한 구독자 수 1위의 스트리머가 바로 제 옆에 있는 여러분 우상입니다. 네. 예, 접니다. 예, 이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강하늘 씨가 완벽 변신을 했어요. 지금 아까 감독님께서도 영상 속에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보일 듯 말 듯한 팔과 목에 큰 문신이 있고요. 과시하는 듯한 저 시계, 엄청나게 큰 반짝이는 시계까지. 이런 강하늘 씨의 모습은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우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영상에서 굉장히 설명이 잘 됐었는데 1위를 하게 됐죠. 구독자 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친구로서 굉장히 그 자신감을 넘어선 정말 자만감에 찌들어 있는, 그래서 밖에다가 내가 잘 나간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이제 허세로 되게 허세스럽고 굉장히 이 안쪽으로 시선이 자기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바깥쪽에 있는 사람. 항상 내 주변, 그리고 내 몸에 걸치는 거 이런 거 다. 그래서 의상팀에서도 그렇고 소품팀에서도 그렇고 그 소품들에도 신경을 되게 많이 써 주셨어요. 되게
별거 아닌데 있어 보일 만한 되게 허세 가득한 것들 있죠. 괜히 노트도 막 그냥 노트 써도 되는데 가죽으로 덮여가지고 막 줄로 감아서 그거 쓰는 뭔지 알아요. 그런 노트들 있죠. 손 많이 가는 노트. 펜도 그냥 여는 거 아니고 열어서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쓰는 그런 펜들. 인생이 허세네요. 되게 허세스러운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준비해 주셨고 저도 거기에 맞게 할 수 있게 돼서 조금 더 캐릭터를 표현하는데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이런 역할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이 역할을 이제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러 저는 제가 사실 이 캐릭터의 성격을 표현한다기보다 이 영화가 갖고 있는 형식이 되게 특이하고 신선해서 이 형식을 준비하는 시간이 좀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이런 플랫폼들 얘기해도 되나요?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네, 지금 뭐 이미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면서 그 실시간으로 방송하시는 분들도 특징? 이렇게 봐오면서 되게 특징이나 뭔가 요럴 때 뭔가 내가 그 시청자로서 볼 때 조금 처지는구나. 아니면 요럴 때가 좀 재밌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작품 분석, 그 캐릭터 분석을 확실하게 하셨는데 사실 또 그 중에 중요한 게 헤어스타일이나 수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들의 스트리밍에 루시퍼의 등장이라니 이거 재밌어지겠는데요. 네, 그런데요. 예. 지금 그 헤어, 네, 네. 수트 이게 어떻게 보면 우상의 시그니처가 될 수도 있겠는데 네네. 네, 우리 그 강하늘 씨가 뭐 의상팀이라든지 헤어 그 미용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어떤 헤어스타일이든지 다 상관이 없는데 연기하면서 마음껏 머리카락을 내가 만질 수 있게만 해달라.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촬영을 할 때 많은 작품들에서 연기자가 머리를 만지는 게 굉장히 우리가 살면서 사실 머리 되게 많이 만지잖아요. 근데 그쵸. 머리를 만지는 게 조금 어려워요. 많은 작품에서. 왜냐하면 카메라가 계속 바꿔가면서 여러 번을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머리를 만약에 이쪽에서 만져서 머리가 바뀌었는데 이쪽에서 만질 때도 그런 거 바뀐 머리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튀는 거죠. 네, 그냥 네. 이게 연결이 안 안 맞게 되는 되는 거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머리를 만지거나 이런 액팅은 최대한 이제 좀 자제를 해야 자제하면서 촬영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작품은 카메라가 실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뭘 하든 상관이 없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형식이라면 내가 머리를 많이 만질 수 있고 좀 더 편하게 얼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막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스타일이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 스트리밍이라는 형식을 최대한 네, 활용하기 위해서 네, 맞아요. 머리를 네. 만질 수 있게. 네. 행동이 여러 가지 들어가면 좀 더 아무래도 조금 더 라이브하니까 그쵸. 네, 그 라이브함을 조금 더 살릴 수 있지 않나 해서 굉장히 진짜 라이브 그 생생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러한 또 강하늘 씨의 외형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변신뿐만이 아니라 댓글 하나 그리고 목소리 하나까지도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 속의 미장센이라고 생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셨을 텐데 실제 라이브를 보는 듯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올라오는 그 영화 속에서 올라오는 댓글 하나하나 또 직접 쓰시고 그리고 댓글의 속도까지 다 조정을 하셨다고요? 네. 댓글 전체를 제가 쓴 건 아니고요. 한 70% 정도 쓰셨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장면의 댓글의 내용은 제가 전부 썼고요. 그다음에 댓글의 속도라든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었거든요. 이렇게 자동으로 뭔가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수작업으로 속도를 다 맞췄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작업이 굉장히 길게 걸렸고 그렇지만 그 작업 자체가 저 어떤 배우한테 디렉팅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서 댓글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소중하게 만졌습니다. 네. 댓글이 하나의 또 배우 그쵸? 제2의 대사고 배우였기 때문에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저도 뭐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면 정말 저희 뭐 예전에 뭐 그 배우와 수다나 무비 토크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뭐 댓글이 천천히 올라오는데 어떨 때는 정말 미친 듯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 이걸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진짜 라이브만의
느낄 수 있는 묘미인데 그걸 다 조정을 하신 거였군요. 네네네. 그러면 사실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작업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 네, 거의 후반 작업이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댓글. 그 후반 작업이. 제가 그래서 여쭤봤었어요. 아니 그냥 아무 생각 못 하고 댓글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하니까 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똑같은 댓글이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그 영화 내내 올라오는 댓글을 하나하나 다 작성해야 되고 그 속도를 다 맞춰야 되고 그런 것들이 와 진짜 아 역시 진짜 힘든 작업이구나. 왜냐하면 이 영화가 개봉하고 나면 또 그거 5개 티를 발견하는 스트리머들이 있습니다. 댓글 반복됐네 이러면서. 그래서 아 오게티를 또 오게티를. 스트리머 분들이 네. 그래도 우리 같은 직종인데 좀 봐줍시다 스트리머 분들. 좀 잘 좀 좋게 봐주세요. 자, 광고와 후원 채팅 목소리까지도 실제 성우분들을 섭외해서 녹음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감독님. 한 거의 7, 8분의 성우분을 섭외해서 작업을 했고요. 그 후에 제가 오징어 게임을 보다 보니까 저분 목소리가 들리네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렇게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럼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뭐 이 두 번째 게임입니다. 이거 하시는 아니요, 그냥 효과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효과음. 신호를 주시는 분이었는데. 오징어 게임에 참여했던 성우분이 이번에 스트리밍에 네네. 참여를 하십니다. 너무 반가울 것 같은데요. 딱 들으면 네, 전 오징어 게임 잘 몰라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네. 우상으로. 나는 본 것 같은데 이상하네. 우상으로. 오상이죠. 예. 네. 거기서 해병대에 나오셨다. 예. 아닙니다. 자, 라이브 방송 특성상 사실 대사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라이브 방송은 하다 보면 그 댓글과 하나가 돼서 그 시청자분들과 하나가 돼서 빈틈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사량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강하늘 씨. 네, 솔직히 좀 많긴 했죠. 거의 영화에서는 만나기 힘든 정도의 대사량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연이나 연극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독백도 많고 그쵸.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사가 많은데. 네, 대사가 많은데 영화에서는 보통 이런 정도의 대사량은 많지 않고 보통 제가 기억나는 게 첫 번째 장면이니까 두 번째 장면이 A4 용지 한 2-3장이었어요 대사가. 이거를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었는데 또 하니까 또 이게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놀라운 게요, 기자님들. 강하늘 씨가 그 대사도 완벽하게 외웠고 그 대사에 애드립까지 얹어서 촬영을 완벽하게 마쳤대요. 네. 이게 첫 번째 테이크 때는 대사로만 쫙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대사는 다 했는데 실시간 라이브 같은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이제 상의하고 해서 근데 거의 그 장면뿐만이 아니라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감독님이랑 그런 상의를 했었는데 대사는 이거지만 요런 스타일로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대사 같지 않고 좀 더 말 같은 느낌으로 좀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랑 같이. 그 감독님이 대본을 쓰셨는데 거기에 더 생동감을 불어넣어서 우상이 돼서 연기하는 강하늘 씨를 봤을 때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고 대사를 굉장히 잘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대사가 너무 많다라고 해서 조금 같이 이렇게 주고받거나 좀 체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굉장히 해맑게 웃으면서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심스러웠는데 정말 외워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진짜 머리가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잘 외웠고 그 대사 외우는 능력에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네. 거기에 또 애드립까지 얹었으니 거기에다가 사실 대사 외우는 작업도 쉽지 않았는데 이거를 롱테이크로 왜냐면 이제 그 작품의 특성상 이게 실시간 스트리밍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롱테이크로 그냥 원테이크로 쭉 가야 되는 신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다 해내셨다고요? 아직 뭐 해냈다는 표현보다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재밌는 작업이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원테이크로 한 4분, 5분을 찍어요. 근데 만약에 NG가 4분 50초쯤에 나요. 그러면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해야 돼요. 최악이죠.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실시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어떤 테이크는
좀 말이 꼬이고 약간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리얼해 보여서 그냥 그 감독님 이것도 리얼한 느낌이 아니에요라고 얘기도 한 적이 있었고 원래 보통도 이렇게 말하다 보면 말 꼬이고 하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좀 그런 것도 살릴 수 있으면 살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할 정도. 지금 뭐 스트리머 세계 푹 빠지셨는데 그렇다면 강하늘 씨 배우 대 스트리머 어느 쪽이 더 어려워요? 저는 네. 스트리머 분들이 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막상 해보니까 네. 왜냐면 저는 그냥 이 영화로 이제 한 시퀀스에 관한 스트리밍만 해봤지만 스트리머 분들은 진짜 매 다른 컨텐츠, 매 다른 할 이야기 계속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훨씬 더 어렵지 않나. 연기자는 사실 정해진 대본이 있고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표현할까만 고민하면 되는데 스트리머분들은 계속 없는 무언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좀 더 어려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스트리머 분들의 그런 뭐 노력이라든지 네네. 예 그런 것들에 지금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네, 맞아요. 네. 그분들의 스트리머분들의 노고에 노고에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사실 이번 스트리밍이라는 작품의 전 스태프들은 강하늘 씨한테 굉장히 고마워했다고 해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완벽하게 우상이 되어서 돌아와 줬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게 감탄과 몰입을 불러일으켰던 우리 우상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는 영상을 함께 볼 텐데요. 과연 어떤 야 외모부터 말투 우상 그 잡채. 근데 진짜 재수없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랄까 그 밉상과 귀여움의 그 중간에서 아슬아슬하게 네. 그거 정말 잘하네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허세가 네. 볼펜 돌리는 것까지. 네.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자 스트리밍 속 우상은 어떤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Q&A를 통해서 보니까 보통 인물은 아니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니까? 네.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갑자기 저게 촬영하고 난 바로 직후에 찍은 영상이라고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촬영한 지가 조금 돼가지고 내가 그때 저렇게 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보는데 저도 제가 우상이란 인물이 영화 안에서 어떻게 나오게 될지 되게 궁금해지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실력이 굉장히 있는데 네. 그 실력이 있다라는 걸 본인이 되게 아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예. 독학했다는 거 강조하잖아요. 약간 뭐 어디서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데 독학했다고 강조하는. 독학 강조하면서 자 우상 역으로 사실 강하늘 씨를 떠올리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도 강하늘 씨가 진짜 연기 천재긴 하지만 뭐 그 촬영이 없는 날은 집에만 계시는 분이에요. 예. 근데 어떻게 이 우상 캐릭터를 강하늘이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감독님? 사실은 처음부터 강하늘 배우를 생각하고 썼었거든요. 예, 제가 이전에 썼던 시나리오에서 마이크 조금만 가깝게. 네네. 네. 이전에 썼던 시나리오에서 강하늘 배우하고 짧게 인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잠깐 마주쳤었는데 사실 굉장히 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태도라든가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저 사람이랑 작품을 하면 나도 제대로 작품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강하늘 배우를 생각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군대를 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인연을 그냥 개발하면서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군대 그 복무 기간도 기다리셨던 거네요. 네네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됐었죠. 근데 이제 의도치 않게. 강하늘 배우가 한다는 약속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냥 마음으로. 네네네. 그래서 근데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찍은 드라마가 동백꽃 필무렵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다녀왔어요. 너무 뜨거운 배우가 돼서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줬었는데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작품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강하늘 배우를 생각하고 썼던 작품이었었어요. 강하늘 씨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몇 년을 기다렸던. 아니요 몰랐습니다. 네. 근데 얘기해 주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근데 감독님 이제 얘기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막 그렇게
본인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세요. 네, 그래서 되게 묵묵하신 스타일이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몰랐던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이 대본을 읽은 순간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대본 계속 읽는데 다음 장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서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던 대본인 것 같아요. 네. 감독님, 우리가 이 스트리밍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강하늘 씨 어떤 모습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촬영을 마치신 이후에. 네. 사실 제가 강하늘 씨 하는 작품들을 많이 보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본 작품들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민낯이 드러나는 역은 한 적이 없거든요. 악역을 한 적은 있지만 그래서 이게 정말 새롭게 강하늘 배우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진짜 새로운 모습을 만나볼 수밖에 없는 게 강하늘 씨가 우상이 좋지만 우상 같은 사람이 실제 내 옆에 있다면 나는 친구로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저는 왜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우상을 만들 때도 그런 생각했었어요. 내가 제일 약간 싫어하는 인물이 어떤 느낌이었지?라는 생각하면서 좀 만들긴 했었어요. 네. 그게 이야기야. 네, 내가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어떤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약간 그 우상에 조금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막 말하면서 그 자신감 가득한 그 눈빛 이글이글하면서 막 내 말이 다 맞아 하는 느낌들 있잖아요. 제가 별로 이렇게 좀 가까이 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인데 그런 그 모습을 좀 많이 담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상이 아닌 본인 강하늘로 돌아와서 이 스트리밍이라는 작품을 찍으면서 만약에 내가 나중에 스트리머가 된다면 어떤 장르의 컨텐츠를 하게 될까 그런 생각 해봤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본인이 만약에 만든다면 출연을 한다면 채널 어떤 걸 운영하고 싶어요? 요즘에 그런 거 있던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채널 왜 멍 때리기? 멍 때리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채널 있잖아요. 그 스트리밍 실시간인데 막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공부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냥 한 음악만 계속 트는 채널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그런 거 그런 쉼도 필요하니까. 네. 그러면 게스트로 크러쉬를 근데 모셔야겠네요. 제가 얼굴이 나오는 거 말고 말고. 약간 가만히 있는 발만 찍는 거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한 자리에 앉아 있는 발만. 그러면 강하늘 씨가 운영한다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별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본인 발만 발연기를 보여주겠다. 그냥 발로 그냥 어디 갔다 오면은 발이 잠깐 어디 갔다가 다시 오는 걸로. 바로 다시 앉게 되는 그런 느낌 채널. 조금 어때요? 좀 느낌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느낌은 있는데 구독자 수 1위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예. 자, 네. 자 그렇다면 본인 얼굴 안 그러면 표정이 되게 편하겠네요. 발만 나오는 거. 그쵸. 근데 본인 표정은 어떻게 짓고 있을 거예요? 발만 나올 때. 그냥 너무 편안하죠. 난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면서 음악 들으면서 그냥 발만 까딱까딱 하고 있는. 그러면 본인은 되게 나 편안하죠. 저는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뭐 보고 싶은 거 보고. 본인은 멍 때리면서 발만 나오는 채널. 네, 먹고 싶은 거 먹고. 근데 뭐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뭐 하나 툭 떨어지고. 그거 이제 주워서 닦는 이제 잠깐. 그렇게 되면 이제 연출이 들어가게 돼요. 그게 또 갑자기 댓글이 올라가게 되면 그쵸. 그 다음에도 뭘 흘려야 돼요. 그쵸. 맞죠.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맞죠. 좋습니다. 자, 작품에는 사실 감독님 우상 외에도 여러 스트리머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모두 낯선 신인들이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특별히 감독님의 생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 좀 여쭤볼까요?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봤을 때 정말 보는 동안 이게 정말 방송이다라고 느끼시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얼굴이 알려진 배우들이 아닌 새로운 배우들을 좀 많이 기용했습니다. 얼굴이 알려지지 않고 진짜 내가 지금 어떠한 채널 스트리밍 방송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강하늘 씨는 그럼 어땠나요? 이렇게 시청자들에게는 우리 뭐 관객들에게는 낯설 수 있지만 신인 배우분들과 함께 연기를 한 소감 어땠나요? 다른 작품들하고는 되게 네.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스트리밍뿐만 아니라 모든 작품에서 신인
연기자분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역할을 대할 때는 저도 신인이에요. 그 역할 처음 만나는 거고 그분들도 그 역할을 처음 만나는 거고 사실 신인 뭐 베테랑 뭐 당연히 해온 기간에 있어서는 당연히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역할 준비하는 데는 모두가 신인 아닌가. 그분들도 열심히 준비하실 거고 저도 열심히 준비해야 할 거고 그래서 그냥 만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 스트리밍뿐만이 아니라 또 신인 연기자분들과 해서 딱히 다른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역시 강하늘 씨 답네요. 네. 아니, 네. 내가 그냥 그 시간과 경력이 쌓였을 뿐이지 그 작품으로는 신인이다. 그렇죠. 다 아 그렇죠. 다 그렇네요 정말. 신인이죠. 자 신인 강하늘 씨의 스트리밍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벌써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기자님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스트리밍에 대한 궁금증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딸장인 기자겸 배우 김민준입니다. 네. 범죄 사냥꾼 하면 이재명 형사님 생각이 드는데요. 실시간 방송과 영화라는 매체의 차이를 넘나든 연출 시도인데 이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사실 우리가 뭐 TV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진짜 스트리밍 채널을 통해서 그런 뭐 형사님들, 전직 형사님들, 프로파일러, 예, 그런 분들의 이제 그 컨텐츠들을 많이 접하는데 이 영화 스트리밍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지 감독님. 제가 이 작품 준비하면서 거의 1년 동안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계속 유튜브를 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하루에 10시간이요? 네네네. 근데 그게 꼭 의무감뿐만 아니라 저도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유튜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생각들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게 말하는 당시에는 그 믿게 되죠. 네, 응. 굉장히 매력적으로 말하고 확신에 차서 말하니까 그걸 믿게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 저를 발견하면서 어떤 작품을 해야겠다는 확신이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냐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 때 조금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 네네네. 좋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 마이크 갑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오센의 하수영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하고요. 네. 저 감독님이랑 그 강하늘 배우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그 영화가 지금 보니까 좀 지금 한국 사회랑 좀 닮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상이 뭐 영화를 안 봐서 아직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범죄 채널이란 컨텐츠가 있긴 하지만 좀 어떤 예고편이나 이런 걸 보면 스트리머와 사이버레카의 어떤 그 면을 좀 오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구독자 수 1위 어떤 범죄를 해결한다고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히 어떤 사이버레카의 모습도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특히 요즘 최근 들어서 사이버레카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되게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감독님이 그 스트리머와 사이버레카를 보는 시선이 이 영화에서 좀 어떻게 담아지는지 감독님 평소에는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강하늘 배우한테는 그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사실 사이버레카에게 가장 피해를 입는 직업군 중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스트리머를 연기를 하셨는데 연기를 해보시면서 좀 어떤 감정이나 좀 새롭게 생각하신 부분들이 있으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먼저 감독님께 그 어떤 의도로 시작했던 이게 또 사실 아까 승자 독식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막 구독자 수에 욕심을 내게 되고 그리고 어떤 돈에 욕심을 내다 보면 이게 의도가 바뀌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자, 우리 감독님께서 사이버 레카들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런 시선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시선이 영화에 어떻게 담겼는지. 일단 당연히 사이버레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저지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항상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볼 때가 한 6, 7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도 사실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영화 대사에도 나오는데 어떤 개인의 정제되지 않은 생각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영화에서도 굉장히 드러나고 있는 게 사실 주인공 우상이 하는 말들이 그 100%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저희 영화를 보시다 보면 마치 주인공에게 동화돼서 그게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이버레카를 보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그런 영화적인 상황에 맞게 좀 녹여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강하늘 씨는 네. 본인의 또 업이 이렇게 또 배우 이어서 누군가한테 회자가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여기 우상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뭐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 거기에 가서 그게 진실도 있겠지만 거기에 막 본인이 더 보태서 뭐 가짜 뉴스처럼 뭐 정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은 시청자들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네. 이런 역할을 하면서 좀 어떤가요? 생각이 달라진 점이 있나요? 아니요, 생각이 달라졌다기보다 감독님의 표현을 빌려서 굉장히 부정적인 행위를 하지만 자기는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 사람을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게 단순히 뭐 악역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의 인물을 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 일에서 내가 나 스스로 되게 많이 합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되게 난 괜찮은 일이야, 이거는 사람들에게 알 권리를 주는 그런 일이야라는 행동으로 하지만 그거가 굉장히 부정적인 건 맞는 거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업에 있어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은 합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분명히 오는 긍정적 효과도 있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로 부정적인 효과도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죠. 확인되지 않은 어떠한 이야기들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예. 맞죠. 좋은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그것 되게 긍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반대로. 네, 반대로 그렇지 않은 그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거나 그런 건 좀 많이 안타깝죠. 네. 우리 그 강하늘 씨에 대한 미담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더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내가 더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뒤쪽으로 가봅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디스패치 기자 박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하늘님과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강하늘님께는 우선 그 혼자 방송을 이끌어 가시는 1인극 연기에 처음 도전했다고 볼 수 있는데 혹시 소감이 어떠신지, 그리고 또 혼자 연기를 이끌어 나가시면서 특별히 어려웠던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독님께 궁금한 거는 감독으로서 첫 영화 연출을 맡으신 건데 혹시 어디서 영감을 받으셨는지 가장 궁금하고, 또 앞으로 어떤 영화를 그려나가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강하늘 씨, 예. 이게 혼자 막 이끌어야 되는 네. 좀 전에 뭐 대사나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나눠봤지만 소감과 마치고 난 소감과 어려웠던 점. 네, 제가 그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분명히 촬영 시작할 때는 내가 1인극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연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감독님이랑 오늘 올라온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게, 감독님이 정말 제2의 연기자셨고, 그리고 사실 제3의 연기자는 카메라였거든요. 이 카메라 워크랑 카메라 기술에 대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호기심이 많고 궁금한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막 카메라 렌즈 사이즈, 카메라 각도 막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고 그냥 사실 별 중요한 문제 아닌데 제가 계속 막 그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이번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었어요. 제가 카메라가 돌았을 때 원래의 카메라 언어라면 카메라가 돌아왔을 때 내가 그 안에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데 카메라가 돌아왔을 때 내가 다른 쪽에서 들어오게 되면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일부러 엇박자를 만들면서 조금 더 라이브함도 넣고 그것도 촬영 감독님이랑 고민도 해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라이브하게 보일 수 있나를 카메라 워크랑 이제 감독님과 같이 상의하면서 1인극이 아니고요. 진짜 어느 작품보다 연기자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 좋습니다. 자, 감독님 또 이제 상업 영화 첫 상업 영화인데 일단 소감 좀 여쭤볼까요? 특별한 소감보다는 그냥 좀 많이 더 무서워진 것 같아요. 이런 개봉이 가까워지고 이런 행사를 하면서 그 전보다 좀 더 정말 무섭게 만들어야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정말 잘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그런 작품인데 아까 이제 기자님께서 주신 질문은 이 작품을 하게 된 이유 네네. 초반에도 약간 말씀은 해주셨는데 네네. 예. 이 작품을 하게 된 이유는 항상 이 사회에 새롭게 등장하는 매체나 플랫폼이나 사건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스테리나 스릴러 장르와 연결하고 싶은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작품 또 선보여 주실 예정인지 앞으로의 개인적으로는 저는 미스터리나 스릴러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소 바라보지 못했던 문제를 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스터리나 스릴러 장르의 덕후인데 꼭 미스터리나 스릴러 장르는 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생각해보면 그 사회가 그만큼 그 자신들의 문제를 바라보고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스릴러나 미스터리 작품을 쓰고 만드는데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그런 작품들을 잘 만들 수 있는 게 개인적으로 창작자로서의 목표입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지털조선일보 조명현 기자입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그 라이브로 이제 강하늘 배우가 연기를 하면서 감탄한 지점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강하늘 배우를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쓰시고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좀 함께 작업하면서 강하늘 배우의 미담 업데이트 해주실 거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가짜뉴스 안 되고 진짜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일단 그 연기하는 걸 보면서 감탄했던 순간. 아까 대사를 외우는 부분이었는데요. 그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정말 양이 많았고 또 촬영장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문단을 도려내기도 하고 또 새롭게 주입하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실시간으로 이루어졌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살면서 만난 머리 좋은 사람 한 3명 중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감독님 인생 주위 분들 통틀어서 3인에 들어가는군요. 네네네. 보통은 최고라고 해주는데 정말 솔직하신 감독님이서 3인에 가짜 안 되니까. 네, 네, 진짜. 대단한 진짜만. 자, 그렇다면 미담 업데이트 해주시죠. 일단 촬영장에 왔을 때 저는 당연히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분장실장님이 이 작품 하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었어요. 편하고 자기는 이 작품 하면서 왜 그러세요라고 하니까 보통 이게 배우들 분장할 때 굉장히 긴장을 한대요. 그래서 이전 작품 할 때 식사도 잘 못한 적도 있고 너무나 떨리고 손이 떨려서 이렇게 실수하고 이랬는데 강 배우하고 할 때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이렇게 할 정도로 그만큼 좋은 배우였고 현장 와서도 항상 이렇게 스태프들하고 서글서글하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식사만 하고 거의 집에 방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촬영장에서 잘 어울리다가 일이 끝났을 때는 이제 밥을 가볍게 먹는다든지 아니면 꼭 가면 방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갑자기 한 밤중에 가끔씩 문자가 와요. 예. 그래서 문자가 오면 내일 이 장면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계속 작품 생각을 네네네네.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성실하다. 이게 그냥 말로 성실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자기 삶이 정제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확실한 루틴이 있고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걸 느껴서 사실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상대방을 참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네네네. 카메라 안과 밖이 참 똑같은 네네네. 네. 정말로요. 네네. 미담이 업데이트 됐기를 바라면서 네. 혹시 마지막 질문 아까 또 오른쪽에 손을 들어주셨었는데 기자님 맞습니까? 지금 저한테는 안 보이는데 안 계시면 비슷한 질문이셨던 건가요? 네,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기자님들께서 주셨어요. 질문 주신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어서 몰랐는데 굉장히 많이 와주셔서 맞아요. 감사합니다. 자, 아쉽지만 이제 끝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우리 강하늘 씨부터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독님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신 작품이고 여러분들께 모든 분들이 만족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재밌게 보여주는 영화라는 거는 저는 장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봐주시고 또 좋은 말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정호 감독님. 네. 영화라는 게 이렇게 지금 저희 둘만 와 있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고민과 이렇게 노력이 묻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하늘 배우도 말했듯이 작품이 조금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조금 좋게 봐주시고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두 분 무대 옆쪽에서 잠깐 준비 부탁드릴게요. 마이크는 의자 위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네, 저희 무대 빠르게 정리하고 포토타임 진행하도록